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1일이네요. 12월 11일 월요일인데요. 12월 11일 하니까 저희가 생각나는 10일은 해시태그가 뭘까요? 빼빼로, 빼빼로. 네, 빼빼로가 생각나죠. 네, 네. 12 하면은요, 12, 112. 범죄 신고 전화번호 112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112에서 일자는 빼고 이제 12 보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동물 그때 6마리를 공부를 했는데 그걸 이제 순서대로 기억하는 거 다 이제 하실 수 있을 건데 그중에 11번은 어떤 동물이었어요? 11번이요? 음, 1인. 기린이었었죠. 네. 기린은 목이 막 가늘고 길어갖고 마치 빼빼로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2번에 해당하는 동물은요? 12번에, 음, 12번을 설명하면서 제가 뭐라고 코끼리, 했었죠. 코끼리, 예, 코끼리. 맞아요. 코끼리에서. 음, 네. 끼리끼리 어떻게? 네. 싸워서 시비를 가리니까. 예, 맞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12를 발음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잘잘못을 가린다 할 때 시시비비라고 하잖아요. 시시비비. 시시비비 그냥 줄여갖고 12를 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2라는 것과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로 12를 발음할 때는 같이 12로 발음이 나죠. 우연치 음, 않게도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에다가 신고를 할 때 쓰는 전화번호가 112번이잖아요. 112번. 근데 이제 앞에 일자는 떼고 뒤에 있는 12만 치면 지금 저희들이 얘기한 것과 이렇게 같이 맥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한다라고 했어요. 12번까지. 자, 그러면 13번 한 개만 더 알아볼까요? 13번에 해당하는 동물은? 3번은 코뿔소. 네, 네, 맞아요. 코뿔소죠. 왜 코뿔소가 됐나 하는 거는 뭐 따질 그런 그 근거라든지 그런 건 특별히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그 동물 이렇게 기억할 때 코끼리 옆에다가 코뿔소를 놨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앞에 코자로 시작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동물로 그냥 저는 기억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16마리를 기억하는 것도, 뭐, 16마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시작된 0번에 해당하는 동물은 뭐였어요? 펭귄. 펭귄. 예, 펭귄은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안에 있는 펭귄다. 응? 뭐가? 펭귄당 그거 빵집. 저기 빵집. 예. 그러니까 빵집. 0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뭐를 듣대요? 해시태그로? 빵 0은 빵, 영국 빵, 빵집 빵. 빵집, 빵으로. 이런 걸 연상을 했죠. 근데 그때 네. 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점수를 뭐 빵점 맞았다 할 때 그 빵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빵점이라고 하는 거는 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죠? 추상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하나도 못 맞은 것을 빵이라고 하잖아요. 빵점 맞았다. 근데 그러니까 빵점보다 기억할 때 뭐가 더 잘 기억이 되느냐면 우리 눈에 실제 보이는 거, 우리가 또 만질 수 있는 거, 우리가 또 만난 사람, 이렇게 실제로 경험한 그런 것들이 더 기억에 남거든요. 오래 가고. 그래서 이제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할 적에는 가능하면 부채물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연장을 이제 연결을 시키는데 그래서 빵 하면 영 하면은 그 빵집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빵집과 펭귄이 뭔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는 이제 전에 공부를 할 때 그 빵집에 펭귄당이라고 하는 그 빵집이 있었어요. 우리 대전에 유명한 빵집은 뭐예요? 성심당. 예, 성심당. 성심당이 있듯이 군산에는 뭐 이성당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이제 광주에 사는 사람이 그 제빵업자인데 이 사람이 제과점도 하고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자기 고향이 있는 광주에다가 빵집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빵집 이름을 뭐라고 할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이제 광주에 내려와서 장소를 물색을 한 거예요. 빵집 할 장소를. 그런데 광주에 가면은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광주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해놓은 그런 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각 지역마다 그 역사문화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주로 어떤 곳이냐면 그러니까 최근보다는 옛날 거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근대 뭐 이런 문화거리 그런 것들을 많이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 같으면은 구도심이라고 보면 돼요.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대부분 구도심이 바로 이제 그런 역사 문화거리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양림동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광주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그 관광을 오는 그런 장소에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광주는 그런 곳이 어떤 곳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거기가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림동에 가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왜 펭귄 마을이라는 것이 왜 생겼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했는데 어쨌든 거기 이름을 펭귄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 펭귄 마을에다가 내가 빵집을 이제 세워서 운영을 할 건데 그러면 아예 이름도 펭귄당이라고 하면 좋겠다 해서 실제 그 빵집 이름을 펭귄당이라고 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전에 이제 그거 보여드렸죠. 자, 그래서 영번이 그 펭귄이라고 하는 동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는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항상 번호하고 그 번호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 수상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의미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내 나름대로의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붙여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자꾸 스토리화하는 그런 것들. 근데 스토리를 하는 것도 이제 각자의 능력이죠. 이제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엮어서 자기가 잘 기억할 수 있게끔. 그때 그 스토리를 만드는데 스토리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만든 스토리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도록 강인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자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그런 방법을 쓰는데 지금 오늘 12월 11일이라 10일과 생각해보면 빼빼로 금방 우리가 연상하니까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이제 공부한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어디를 공부를 했냐면 여기 지역이 어디죠? 음성. 예, 750번에 해당하는 음성 증평 지역이에요. 요 증평은 굉장히 뭐랄까 크기가 작아가지고 그 중국 지도 설명을 할 때 따로 이제 있었죠. 거기다 이렇게 이름을 직접 쓸 수가 없어갖고 예, 여기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자, 이게 중국 지도를 좀 확대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중국은 그러니까 위로는 경기도하고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경기도하고 많이 얘기되는 그 중국에 대두되는 도시가 어디예요? 용인. 용인, 그죠. 용인이죠. 용인은 우리가 용인하고 또 대두되는 데가 어디예요? 전. 응? 진천. 응? 진천이죠. 진짜? 진천. 자, 진짜? 그러면 진천과 용인은 서로 어떻게 보면 좀 적대 관계라고 할까? 대조되는 그런 도시예요. 자, 진천에서 나온 사자성어는 뭘까요? 생거 진천. 생거진천, 생거진천은, 생거진천. 생거진천은 무슨 뜻이에요? 살아서는 진천에 살고, 응, 응. 그리고 용인은, 용인은 용인에 관련된 사자성어는, 죽어서는 용인에서 살다. 그래서 죽어서는 용인에, 사거 용인. 그죠. 사거용인이죠.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 이렇게 해서, 진천 사람들은 뭐 굉장히 괜찮게 그걸 여기고 하는데, 용인에서는 그것을 부인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왜 죽는 것만 갖고 와서 여기서 있느냐. 그래갖고 용인에서는 그런 거를 거부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예, 막, 발표회도 하고 막 이래요. 실제로 뭐랄까, 그 인식을 씻기 위해서. 그래서 용인에 보면 우리가 또 민속촌이 있죠, 여기에. 네, 어쨌든 그런 그 민속촌. 스토리들을 이 도시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진천이, 번호는 몇 번대예요? 740번. 예, 740번에서 몇 번까지요? 749번까지. 네, 749번. 749번까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740에서 749인데, 740번은 장소가 어디예요? 김유신 탄생지. 김유신 예, 맞아요. 탄생지. 김유신 탄생지예요. 그래서 화랑천이라고도 하는 그곳이 바로 예, 여기 740번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억을 할 때 김윤신이 직업을 뭘로 생각을 했어요? 백사공. 뱃사공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뱃사공의 사공이 740의 사공 그거와 의미 같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엮은 거예요. 이거 실제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와 같이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이제 했고 지금 요번 시간에 하는 거는 여기 음성군이잖아요. 음성군. 자,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일이라고 돼 있는데 일은 여기 증평군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증평군 이렇게 글씨를 쓰려니까 너무 여기 작아가지고 이쪽에다 따로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하고 증평군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일까요? 750에서 네, 750번. 750번부터 759번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손오공이 간 곳이 어디예요? 증평 인삼 관광 휴게소. 예, 증평 인상 관광 휴게소죠. 자, 증평 인상 관광 휴게소도 보면은 앞에 제가 이제 손오공이 간 곳이 어디냐고 했을 때 금방 우리 정원 쌤이 바로 대답을 하셨어요. 손오공이니까 여기 이 번호에서 750에서 뭐를 따온 거예요?
50. 그죠. 50, 50. 이걸 딴 거죠. 그래서 네. 750번이 바로 손오공이 간 곳인데, 여기가 증평 인삼 관광 휴게소예요. 여기가. 자, 그래서 750번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일장이 열린 데가 어딜까요? 동료학교. 예, 음성동요학교에서 5일장이 열렸어요. 자, 5일장은, 우리가 제대 그 시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닷새 만에 서는 그런 장이다 해서 5일장이라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5일장이 어디서 열렸어요? 서울대 후암교수회관. 네네,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이라고 하는 곳이었었죠. 호암은 누구의 호였어요? 삼성. 삼성 그 이병철 돌아가신 그 이병철 회장의 호예요. 그래서 그 삼성에서 이제 서울대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기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뭐 한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나라의 그 주춧돌 역할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그런 그 동량들을 길러낸다고 하죠. 그런 국가적인 대학이니까 이 삼성에서 이제 그런 기부 차원에서 이렇게 인재들을 양성하고 하는데 노고가 많으시다 해가지고 그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그 회관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지어가지고 국가에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이 바로 몇 번일까요? 751번. 서울대 51번. 그냥 51번. 51번이죠. 앞에 백단위 단위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51번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이었었어요. 자, 거기에서 이제 5일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거기서 뭐를 사요? 기름. 기름 같은 거 막 사죠. 참기름, 들기름, 이런 기름도 사고, 또 아니면 자동차 주유를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도 같이 엮어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이를 먹는 곳이 어딜까요? 철박물관. 여기 보면은 철박물관이 바로 오이를 먹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기는 철박물관은 번호로는 몇 번이에요? 52번. 752번이에요. 철박물관하고 오이하고 어떻게 연결시켰어요? 다음에 하려고. 어떻게 연결, 갈증이 나갖고 어, 어. 갈증이 나갖고 오이를 먹었어요. 예, 맞아요. 갈증이 나서. 자, 근데 철박물관에서 왜 갈증이 날까요? 소리는 물에 달궈서 어, 하니까 어, 먹었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기 말씀드릴 때 어디 말씀드렸더라, 여기? 대장간 얘기. 대장간 얘기도 했고 또 대장간보다 더 기억나시는 거? 포스코. 예, 맞아요. 포스코 포항제철 포항, 얘기를 포항제철.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포항제철에 견학 갔다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보면은 막 뜨거운 그런 그 용광로, 거기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멀리 그 뭐랄까, 그 엘리베이터까지 된 곳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보거든요. 빨간 불꽃이 막 있고 그런데 아무튼 열이 엄청나요. 그 뭐, 우리가 그 도자기 구울 때도 그 뭐야, 몇 천도, 뭐 천도 이상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뜨거운 열로 그 쇠를 녹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산업에 필요한 그런 그 물건들을 생산해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고 필요한 식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밥이라고 하잖아요. 밥. 네. 우리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밥이 바로 그런 그 식량이고 서양에서는 뭐예요? 빵. 우리가 밥이라면 서양은 빵이겠죠, 빵. 그래서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뭐 노동운동하고 뭐 이렇게 투쟁하고 할 적에 뭐가 해결돼야 그런 게 그쳐진다는 얘기를 할 때 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결국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처럼 우리 문화권에서는 빵이 아니라 대신에 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밥이 되게끔 하는 게 쌀이잖아요. 그래서 이 철은 그 뭐랄까 산업의 쌀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을 일으켜갖고 이제 경제를 부흥시키고 하려면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쌀이라는 거죠. 산업의 쌀. 그게 그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 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을 이렇게 그 투자를 뭐랄까 외국 그런 그 저기를 받아서 거기를 세운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외자 유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걸 막 갖고 하느라고 이제 저기 했지만 그 포항제철을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업이 쌀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바로 그 철 박물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공업용 그런 것들을 생산해 놨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열을 가하게 돼요. 그래서 그 뜨겁게 막 이게 불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일할 적에 이제 굉장히 갈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잠깐 제가 오늘 중지하고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지금 제가
철 박물관을 지금 이게 있는 걸 보여드리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네, 네, 보여요. 두드려서 만들기 이거 나와요? 네, 네. 예, 제가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어갖고 지금 좀 그 부분이 잘 저한테 확인이 안 돼서 그래서 여쭤봤어요. 한번 이거 실행해 볼게요. 소리도 들리시나요? 네, 틀려요. 네네. 한번 보세요. 망치 두드리는 것도 재밌었어요. 두드리는 거에 되게 새로운 의미를 알았고 새로운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그 두드리다 해갖고 단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해놨네요. 철로 물건을 만드는 방법에는 쇳물을 틀에 부어서 만드는 주저가. 저는 이거를 주로 많이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용광로속에다 이렇게 그 쇳물을 부어서 이제 그 금속이 다 녹았기 때문에 그 녹은 거를 내가 만든 그 틀에다가 부어서 어쨌든 형체로 만드는 것을 이제 주저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두드려서 만드는 단조가 있다. 두드린다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이렇게 막 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뭐 이런 것들을 훈련시킬 때 뭔가 단련한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단련할 때 그 단자가 이 두드릴 단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단조와 주조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 나와 있어서 이 철 박물관 보면서 새롭게 그것들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기 철 박물관에 와서 여러 가지 실습을 하는데 막 두드려 보는 거예요. 두드려서 철 박물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단조에 대한 것을 지금 잠시 또 갔고요. 다시 우리가 공부하던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지도 나왔죠? 네. 네, 네네. 나왔어요. 지령에 그래서 철 박물관 보여드리려고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이 철 박물관에서 두드려도 땀이 나겠죠. 막 한참, 열을 가하는 그런 주조를 하느라고 막 그 철을 녹이느라고 용광로를 해도 뜨거운 열이 발생하겠지만 두드려도 아마 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가증이 나니까 이제 우유를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삼 불고기를 먹은 곳이 있어요. 오삼 불고기를 누가 먹었을까요? 프랑스 신부가 먹었어요. 네, 프랑스 신부 임가밀르라고 하는 그 신부가 오삼 불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번호로는 몇 번이에요? 753번. 3번. 753번에 해당이 돼요. 네, 거기가 어디냐면 음성의 그 감곡 성당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프랑스 그 신부 임가밀르라고 하는 분이 이 성당을 세웠어요. 여기에.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중국에 꽤 뭐랄까 천주교와 관계된 그런 성지들이 있었어요. 앞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724번이 뭐였었죠? 724번? 그래서 천주교 배롱 어. 성지. 천주교 예, 배롱 배론 성지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자, 724번 여기 있죠. 천주교 배론 성지. 그래서 이 충북에 이제 조금 산골짜기 깊은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이제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때 대원군이 세국정책을 펴면서 많이 박해를 했어요. 그래갖고 천주교도들이 막 산으로 다 이렇게 이렇게 숨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전국에 이제 깊은 산골짜기 이런 곳에 의외로 이런 성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피해서 이제 이 배론 성지에 오게 된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베티 성지라고 네네. 741번에 있어요. 베티 성지는 번호로는 몇 번이에요? 741번. 네, 어떻게 기억하셨을까요? 이거야. 최양옥 신부라는 분이 최초의 신학생인데, 음. 지금 이제 그, 우리가 거기를 배운 지가 얼마 안 돼요. 이 724번보다 더 최근에 배웠어요. 근데 네. 741번이 베티 성지라고 딱 나올 수 있으려면 한참 저기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이금훈 선생님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셨나 하는 거를 좀 더 이제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기억을 하게끔 하려면 거기에 해시태그가 뭐예요?
SK 성지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미사일이 떨어져서, 자, 여기 가볼까요? 여기 있죠? 네. 이렇게, 최양업 신부라는 분이 그 천주교에서는 아마 2대 신부일 거예요. 1대가 어떤 분이었을까요? 김대건 신부. 네, 김대건 신부이거든요.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최양업 신부라는 분이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조선 최초의 그런 그 신학교를 여기다 세우고, 여기도 마찬가지 성지라고 돼 있는데, 굉장히 그 박해가 심했어요. 천주교들에 대한 그런 박해가 있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피신을 온 거죠. 박해가 심했어요. 우리가 이제 박해 심했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번호가 뭐냐면, 공교롭게도 741번이에요. 41 앞에다가 미자만 붙이면 미사일이 되죠. 그 미사일이 여기에 떨어져서 여기를 공격하느라고 여기 천지 교도들이 모여 있는 곳을 어떻게 폭파시키느라고 미사일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성도들이 그런 박해를 피해서 이곳으로 왔지만 거꾸로 이제 역으로 그 기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천에 41번 백티성지까지 했어요. 아까 베론 성지는 몇 번이라고요? 724번. 맞아요. 거기는 해시태그가 뭐예요? 이삿짐. 이사잖아, 이사.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박해가 있어서 이제 딴 곳에 있다가 이쪽으로 그래서 이사 이사왔다. 왔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기 번호를 기억하기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중국에 지금 그 성지들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724번이 어디라고요? 성지가 대전 성지. 베론 성지였었어요. 거기가 24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성지가 베티 성지. 네, 베티 성지예요. 같이 배자로 시작하네요. 자, 어쨌든 베티 성지는 그래서 몇 번이에요? 741번. 74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천주교와 관계된 것이 감곡성당이었었죠. 감곡성당에서 프랑스 신부 임가밀로가 이제 미사 집전을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도들이 여기 와서 이제 미사를 보고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시간에 그 메뉴가 뭐예요? 식당 메뉴가? 예, 오삼불고기를 같이 성도들하고 드시는 거예요. 여기 신부님인데 오삼불고기 드시네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 이거 해다 보면은 오삼불고기를 먹는 데가 조금 안 어울리는 데가 있어요. 어디가 안 어울리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에 우리 한영원. 충남에 있어요. 충남 대전에. 만에 한영원. 예,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생가가 853번이었죠. 근데 만해 한용운은 우리가 애국시은 또 독립운동가도 알고 있지만 그분이 그 뭐랄까 직업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로 잘 알려져 있어요? 스님. 스님, 승려로 우리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응? 네, 승려로 잘 알려고 있어요. 승려는 이제 어쨌든 불교 그 수행을 하는 분이잖아요.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고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먹는 거를 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생을 금하면서 그런데 오삼불고기를 드시는 거예요. 오삼불고기, 오징어하고 삼겹살하고 결맺은 그런 음식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오사마 빈라덴이 어디로 왔을까요? 음성 신당 직공. 심당 직공의 연구소를 왔어요. 여기에 오사마 빈라덴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오사카. 오사카에서. 일본의 오사카에서 한국에 이 집 가지고 뭐 만드는 아주 유명한 곳을 안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과연 얼마나 유명한가, 이제, 여기 온 거죠. 오사마 빈라덴이. 여기를 이제 보려고 왔겠지만, 맞지만 우리가 조금 더 극적으로 드라마를, 이렇게 이야기를 꾸민다면, 여기를 폭파시키려고 온 거죠. 오사마 빈라덴 하면 우리가 뭘 떠올려요? 9.11 테러. 네, 9.11 테러.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 이렇게 9월 11일 날 그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상하면서 그 테러범이었잖아요, 이분이. 이라고 하기가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오사마 빈라덴 하면은 그런 테러, 폭탄 뭐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해요. 여기 집궁의 연구소에 와서, 폭파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여튼 나름대로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요. 그 다음에, 닭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음성 꽃동네. 예, 음성 꽃동네에 여기에 이제 꼬꼬닭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닭들은 뭐를 주로 먹을까요? 오레오 쿠키. 오레오 쿠키라는 과자를 먹어요. 그거를 닭이 먹을 저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할 때 오레오 쿠키를 기억을 해요. 자, 오레오의 가운데 4자만 빼면 5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음성 꽃동네는 몇 번이라고요? 755번. 755번이에요. 755번인데 대전 충남에서 855번은 어디예요? 여기 홍성에 그림이 있는 정원. 홍성에 그림 있는 정원, 거기 굉장히 슬픈 스토리라고 할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그 정원을 이제 개인으로 조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체육대학인가? 하여튼 그런 쪽에 그 대학, 정확하게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학생 할 때 이 행가라이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추락을 해갖고 완전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사재를 털어가지고 전국에 막 그 희귀한 그런 나무들, 돌들 이런 것들을 다 사서 정원을 그 꾸미게 돼요. 홍성에. 그래서 거기다가 아들이 사는 그 집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지어서 그 지금은 그분이 저기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2016년, 그때 그 가서 봤을 때도 그 화가가 이렇게 그 자기 방에서 누워서 그림 그리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화가가 전신이 마비됐으니까 뭐로 그릴까요? 입으로 그래요. 입으로 그려요, 입으로. 그래서 그런 화가들을 뭐라고 그래요? 피라가. 예, 맞아요. 구필화가라고 그래요. 구필. 입구자 써가지고, 구필자 써.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튼, 이제 국전에도 이렇게, 뭐랄까, 입선하고,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구필화가, 여기가 그림이 있는 정원이 그래요. 우리가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장애를 극복하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지만, 그 청주에 또, 장애가 있으면서 그거를 극복하고, 이렇게 그 화가인 분이 있어요, 또. 그분은 전신마비는 아니고 귀가 안 들려요. 그런 분이 있는 곳이 있어요. 성주에. 거기가 어디죠? 김기창 아베 예, 맞아요. 김기창 화백인 거기가 몇 번이에요? 705번이요. 예, 맞았어요. 705번이었어요. 여기 있죠? 예, 여기에 누가 온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기 홍보에 제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705번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귀가 안 들리는 거죠. 그런 거를 극복을 하고 이렇게 또 세계적인 그런 화가가 되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부산에서 그 조용필이 왔어요. 여기에. 오륙도에. 또 노래를, 그러니까 부산 갈매기 노래를 부른 조용필이 여기 무국전적 국민관광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떤 곳으로 유명하냐면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한이 와가지고 이제 참 우리 그 정말 엄청난 그런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 이제 일요일 새벽에 이제 왔다 그러죠. 그 날이 이제 6월 25일인데 여기 지금 오타가 나 있어요. 6에 24라고 되어 있는데 25로 돼야 돼요. 그래서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거의 손쓸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패배하는데 이 장소가 최초로 이 남한군이 승리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점해가지고 여기에 감어제 전승기념관이라는 그런 그 전승기념관을 세워요. 그래서 이렇게 최초로 남한이 그 한국 전쟁에서 6.25 전쟁에서 승리를 한 곳이다 해서 여기 누가 온 거예요? 조용필이가 왔습니다. 네, 조용필이가 위로하러 왔어요. 축하해주는. 실제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또 금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중지하겠습니다.